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5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주요 트윗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 3개월간 제자리 걸음. 이제 제자리 걸음도 아니긴 하죠.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4, 5%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92,000불 현재 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매일 1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 중이다라는 이 21st 캐피탈의 시나 CEO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현 가격 또는 실현 시가총액입니다. 비트코인의 마켓캡 말고요. 리얼라이즈드 마켓캡이죠. 그 온체인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만 하더라도 한 7억, 10억, 100억, 1000억, 7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실현 가격 시가총액이 지금 8,600억 달러까지 1,600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 가격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이는 22%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루에 얼마나 들어왔냐를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17.8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하인드 씬, 막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 매일매일 진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닷컴 버블이 아닌 프로토콜 전쟁과 유사하다라는 근본 트윗을 가져왔는데요. 에릭 야익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벤처 캐피털, 비트코인 전문 벤처 캐피털 투자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간의 경쟁 구도가 인터넷 초창기 통신 프로토콜 전쟁이다. 저도 항상 이 점을 강조를 해가지고요, 너무 동의를 했습니다. 제 저서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에도 이제 TCP/IP와 비교를 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경쟁은 닷컴 시대와 달리 프로토콜 전쟁과 유사하다라는 주장입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독점 인터넷 표준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우리 인트라넷이 인터넷의 표준이다, 우리 인트라넷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써라 라는 게 원래 2000년의 표준이었어요.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했죠. 결국 비독점적이고 무료이며 개방된 아키텍처였던 TCP/IP가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이 되면서 이런 유료 인트라넷들은 다 실패를 했죠. 우리가 옛날에 90년대에 썼던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누리, 나우누리였나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료 폐쇄형 인터넷이었는데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의 TCP/IP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표준인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살아남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시사를 합니다. 정말 좋은 근본 말씀이시고요. 루크 브로이스라는 분은 이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아진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팟캐스트도 제가 많이 찾아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비트코인 약세장에서 MSTR 보유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보니까요, 브로이스는 비트코인이 15% 하락할 때는 MSTR은 50%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전 사이클에서 MSTR이 거의 90% 폭락을 했던 사실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시즌에 예상보다 높게 상승하면 하락장이었을 때 거의 75%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그러면은 한 50% 하락하고 끝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번 케이스라면 MSTR은 또 90%씩 폭락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BTC 수익률 관련 천재성에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일수록 MSTR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도 낮게도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렵고 타이밍을 맞추기 너무 어렵고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저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멘탈이 녹아내립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막 떨어질 때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막 오르면은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MSTR에 투자하거든요. 이 브로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MSTR에 투자하는 그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너무 이걸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라는 말입니다. BJ 보야파티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몬테네주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무산됐는데 이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혼동의 주요 원인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몬테나주, 미국의 이제 27개 주가 지금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표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몬태나주가 이 법안이 무산됐어요. 법안 통과가 무산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피니티 스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요. 우리도 비트코인과 비슷하다. 우리도 살중앙화되어 있다. 우리도 혁신적이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슷한 척을 하면서 친밀감 사기라고 합니다. 어피니티 스캠. 그런 방법을 써서 자기네 알트코인을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이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전략이 지금 이 몬태나 주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결국 비트코인과 이 몇몇 암호화폐들을 같이 보관하는, 같이 보유하는, 비축하는 그런 법안으로 이제 누군가가 그 법안을 발의를 했나 봅니다. 어떤 의원이겠죠. 근데 몬태나주의 한 의원이 투자위원회에 와서 표결을 하면서 나는 NFT와 알트코인에 투자할 재량권을 주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거부하고서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이 부결된 건데 이제 이게 많은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쓰신 입법자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겠죠. 그래서 보야파티가 뭐라고 최종적으로 인사이트를 내놨냐면 암호화폐의 99% 이상이 창시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명백한 사기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가 아닌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면 미국을 거대한 마카오나 라스베거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온리 스트래티직 리저브여야만 합니다. 자, 다음 트윗은 터커 칼슨, 루크 그로먼과의 대화 중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터커 칼슨은 뭐 유명한 원래 팍스뉴스 진행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 팟캐스트 운영하고 계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랠리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루크 그로먼이라고 하는 이 투자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 금융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분과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자기가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이 터커 칼슨이 그 말을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면서 이거 완전 사기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따왔거든요. 뭐냐면 터커 칼슨은 갑자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것은 일종의 조작된 시스템이죠. 맞나요? 정부가 특정 통화로 부채를 발행하는데 바로 그 정부가 해당 통화를 인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 통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계속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통화, 즉 달러죠. 이 공급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난 모순이라는 겁니다. 현대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낮출수록 좋겠죠. 그래야 자기네가 갚을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에 철저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2%는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줘야 달러 구매력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그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rigged system이라고 합니다. 사기 시스템. 이게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탈출구를 모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날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1,000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소폭 반등을 해서 다시 92,000불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데일리 비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전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2만 BTC 매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SLC 제출 서류에 따르면 2월 18에서 23일 사이 총 2만 356 BTC를 19.9억 달러에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개당 평균 매수가는 97,514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2,000불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역시 마이클 세일러는 타이밍 같은 건 재지 않는다. 그냥 매수한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했고 이번 매입은요 지난주에 발행한 20억 달러 규모의 0% 이자 전환사채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회사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49만 9,096 BTC가 됐고요. 이거는 현재 가치로 33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평균 매입가는 전체 평균 매입가는 6만 6,35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평균 매입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략이 이제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어떤 회사 가치 방어 전략으로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나가면서 회사의 이 현금 유보금에 대한 가치 또는 구매력 하락을 막는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제는 이 전략 자체가 그냥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창출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주가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워낙에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는 많이 더 변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투자하기는 더 어려워진 주식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겠죠? 아무튼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월 20일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20%를 매입할 여지가 있는 국가는 하나뿐이며 당연히 미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10년 내 채권국으로 부상을 하고 향후 100년간은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경제의 리더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추진을 촉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요 이날 5.7% 하락을 해서 282.7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전날이죠. 모든 주식이 거의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피할 수 없었고요. 최근 12개월간 2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보시죠. 전날 이제 기술주,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섹터가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가 그나마 AI 관련주 비중이 낮아서 선방을 한 거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5%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2%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AI 관련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수준이 이제 최근에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여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날 이제 TD코인이라는 리서치 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두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와의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이게 AI 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끊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의 매력적인 AI 산업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게다가 이제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비관론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증권가의 예상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리 AI 관련주에서 차익을 실현한 거다. 이런 이제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이끌었던 나스닥 지수 최근 이틀 내내 월요일, 화요일 둘 다 하락을 지난 월요일이죠. 미국 시장은 월요일 개장 하자마자 빠졌고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빠졌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스닥 지수가 안 좋았죠. 계속해서 요즘 2% 또는 1%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이 AI 관련된 고평가 논란 여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 지표 때문인데 이번 주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기대감 속에서 이제 소폭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10 그리고 2년물 금리는 4.185 조금씩 하락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 국채 투자자들은 지금 이번 주 발표될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수요일에는 MBA 30년 모기지 금리와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GDP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올 것이고요. 가장 주목받는 데이터는 금요일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달 초죠.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예상보다 높았던 CPI 보고서 나온 이후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힌 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옥죄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과연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망이 바뀔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러 향방 결정할 핵심 요소가 미국 무역 정책이다. 네, 당연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냐 줄어드느냐가 결정이 된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주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무역 보복 또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지금 여기 반영된 거다라는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2분기가 들어서면은 이제 파괴적인 관세를 시행하거나
이제 예상치 못했던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달러는 강하게 반등할 거고 외환 시장 변동성도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관세 위협이 크게 완화되거나 무역 협상이 다 타결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는 더 깊은 하락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원화도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지난 이제 한 1, 2주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0.4% 상승해서 온스당 2,947.9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요, 국내외 정치적 변동성이 금으로의 안전자산 매수세를 촉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금값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는데 이렇게 나스닥 지수 빠지고 뭐 주식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AI에 대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금값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저는 뭐 매수세가 꽤 많이 촉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주호 증권은 아무튼 그렇지 않다고 봤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적다. 그래서 오늘은 금시장에서 상당히 이상한 날이었다. 대부분의 위험자산이 하락해 금값 상승에 맞춤형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을 포함한 전통적 안전자산들도 대규모 자금 유입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0.4%밖에 안 오른 게 실망스러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흐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금은 올랐다라는 걸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적 투자 방법론에 대한 오렌지색 반격.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이렇게 How to invest your money라는 글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뭐에는 투자해라, 뭐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뭐를 투자하래요? 투자할 것은 뮤추얼 펀드, 4가지 카테고리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없는 부동산 투자를 권장을 하고 투자하지 말 것으로는 단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지 마라, 종신보험 들지 마라, 연금 투자하지 마라, 채권 사지 마라, 마이크로 투자, 뭐 조금씩 이런 것 저런 곳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리츠, ETF, 그 다음에 CD 이런 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나열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구시적인 투자 접근법이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바이 비트코인이나 사라라고 이렇게 위에다 낙서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 시대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데이브 램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 아주 유명한 한 일주일에 이분의 팟캐스트를 듣는 미국 국민이 1,300만 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또 밀리언셀러 저자죠. 유명한 분이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아라고 조언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역시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편향적입니다. 그냥 뮤추얼 펀드나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나 투자해라 라는 말을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이나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데이브 램지께 띄워드립니다. 자, 2025년 2월 25일 데일리비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